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는 정말 어디가 천장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나스닥 지수 또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 5,100선. 본부장님이 예상한 대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좀 너무 센 것 같기도 하죠. 계속 올라갑니다. 좀 쉬어줘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도 오히려 악재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예, 또 호재는 계속 호재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장의 흐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S&P 500이 지난주에 0.9% 상승을 했고요. 또 나스닥이 1.7% 상승. 나스닥 100은 2%나 상승을 했고 러셀 2000도 2.8%. 예, 이제는 뭐 모든 지수들이 다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S&P 500이 자그마치 연초 대비해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7.7%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컵 핸들 차트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점이었던 2022년 초 이 숫자를 돌파를 하고 난 뒤 그게 4,8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S&P 500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수가 조금 좀 후행으로 쫓아오던 지수가 있는데 뭐였냐면 나스닥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원래는 그 16,200포인트가 고점이었거든요. 2021년 11월 달이었어요. 그걸 못 뚫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수들이 다 이 컵 핸들 차트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증시가 5월 달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5월 달이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 전까지 계속 상승하고 쉬어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좀 조정 구간이 있다가 5월 이후에 6월 달에 다시 상승할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이 있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럴 투자를 더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정 때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는다. 이 부분은 정말 미국 시장의 강세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를 보면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밑돌았고 개인 소비 지출 이 PC 수치도 전월 대비 상승률이 되게 높았어요. 뭐 월가 예상치 부합한다 그러지만 실제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썩 반가운 숫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럼 미국 증시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좀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힘이 강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자, 지금 호재와 악재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호재만 보고 있어요. 우선 보시면 호재로 들어온 건 뭐냐면 ISM 서비스 PMI 지표. 이 숫자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서비스업은 항상 지금 계속 강하게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괜찮다.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반면에 보시면 이제 제조업 PMI 지표가 여전히 50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예상했던 49.5보다 더 훨씬 낮은 47.8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시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숫자들 보시죠. 지금 물가 상승률, PC 인플레이션이 사실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이죠. 자, 이 숫자가 지금 근원으로 보시면은 떨어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9에서 2.84니까 약 한 0.1% 정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헤드라인으로 보시면은 2.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거의 2% 근접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숫자 보고 있으면 좀 걱정되죠. 보시면은 슈퍼 근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에너지와 이 주거비를 뺀 숫자거든요. 이것도 0.6%나 전달 대비 상승했다. 곱하기 12 하시면 7.2예요. 상당히 높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해서 시장은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금리에 대한 예상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어쨌든 간에 6월 달은 해준다. 63% 정도의 확률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는 0.5에서 최대 1% 정도
인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꼭지를 좀 찍고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 아마 한 3.5까지는 내려가 줄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로 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거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게 모든 지표가 사실은 좀 조정 신호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뜬다는 거는 이게 거품 징후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정이 반드시 따라올 텐데 본부장님께서 분석하시기에는 아직 펀더멘털적으로 2년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거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으면 큰 조정이 오겠죠. 그게 아니라 거품이 조금씩 끼는 그런 상황이면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뭐 많이 조정이 있어봐야 5%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 주기에도 연간 단위로 고점 대비해서 5% 하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펀더멘털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의 금리가 4.2%입니다. 근데 올해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11%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로 계산을 하면 연말이 되면 펀더멘털적으로 S&P 500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5,6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00포인트니까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금리가 3.5%로 떨어진다라는 예측이 들어가고 또 이익 증가율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이걸 예측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정한 가치는 6,000포인트가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만 된다면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것만 나온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또 그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쉬어가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은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 뛰는 거, 이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그만큼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가상화폐 비중을 본부장님은 한 10%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그동안 가격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얘기는 해드렸었고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미국의 유동성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M2라는 숫자에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 자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 가상화폐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런 구간에 저희가 대체 자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한 10%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금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저희는 이렇게 4개를 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이나 은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월등하게 높게 가져가고요. 채권 비중을 낮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6대4 전략에서 20%만 가져가는 그리고 대체 자산으로서 한 10% 정도 현금 대신에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업종별 국가별 숫자로서도 보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냐면 여전히 나스닥 100이라는 가장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좀 더 넓혀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고 또 일본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기차 반도체 위주로서의 비중을 한 5% 정도 가져가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국도 쫓아간다. 한국도 이번 사이클에는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한국 비중을 전체 포트의 10% 이상, 11% 정도 얘기하고 있고 뭐 그 이외 국가로서 대만, 베트남,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뭐 니케이 225 지수가 4만 포인트를 넘어섰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겁니까?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5% 정도니까 그게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지금 일본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5%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중립 정도로 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은 업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정말 어렵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포인트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2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항상 하던 얘기가 우리가 대형 기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뭐 반도체, AI 관련주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55% 들고 가야 된다 이 얘기는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 AI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까지 빠를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과거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데까지는 뭐 최소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맞추자 이 얘기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게 다 성장 업종입니다. 근데 이 업종들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죠. 그럼 6월 달부터 비중을 계속해서 좀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을 좀 뽑아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IT 반도체 쪽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쪽이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외에도 보시면은 CLS, SMCI, 엔비디아, AMD 다 보시면 뭐죠? 하드웨어입니다. 예.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나중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하드웨어 쪽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나머지 회사들을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섞여 있습니다. 어도비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종목은 소프트웨어고요. 그 이외에도 또 나머지 계속해서 또 하드웨어 쪽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IT 이외에 다른 업종을 보시죠. 지금 다른 성장 업종에서 있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전기차 부품 쪽인데요. 여기서 또 한국 회사들이 올라옵니다. 예. 네, 그래서 한국이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기아차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이런 대표적인 이 전기차 관련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꼭 이 종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외에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미국의 테슬라 이런 쪽에 관심이 중요하겠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기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진코 솔라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쪽도 여전히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쪽도 넘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암젠이라든지 볼텍스 이런 종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머크 다 아시는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여전히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기 본부장님이 꼽아주신 투자 매력도 높은 종목에 일본 파나소닉이 들어갔다는 것도 눈에 확 띄는데 또 동시에 삼성전자가 안 보여요. 어디 갔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IT 업종의 종목을 뽑아보면은 저희는 이제 뭐 30개 정도로 뽑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들어가 있는 종목 3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AI 관련된 IT 업종에 있어서 1위부터 3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10위의 밑에 있고요. 그래서 1등이 SK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그 다음이 한미 반도체, 그리고 그 밑에 삼성전자.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반도체 비중은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딱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엄청나게 뛰는 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